한국의 UCFV가 개발이 완료되면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가 우리엑스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작년 창설 50주년을 맞아 충남 태안 아는 시험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국방부 기자단을 초청해 가오리엑스의 비행 영상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당시 처음 공개된 국산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엑스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의 저피미 기술 시범기였습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에 적용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단발 엔진의 꼬리 날개 없이 비행하는 기능이 핵심인데 가오리엑스가 그 형상을 따르고 있죠. 심지어 이미 일반 활주로에서 이착륙 및 비행 시험에 성공한 상태로 비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초청 행사를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인 항공반는군에서도 유엔의 군집 제어 스텔스기 소형 위성 한국이 공개한 흥미로운 기술 및 무기란 제목으로 보도했는데요. 항공로는 가오리엑스가 가로 14m 세로 14m의 크기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며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 속력은 마하 0.5 이하로 고도 10km 이하에서 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KF-21 보라매가 가오리엑스로부터 얻은 데이터로 꼬리 날개가 없는 스텔스기 형태로 개발될 것이며 스텔스 무인 항공기 군집 제어 기술 등을 조합하여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일본 매체의 보도에 달린 일본 네티즌의 댓글 반응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무인기 기술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산악관이 일체가 되어 군사 분야에 운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어 깔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학술회의에서 군사 연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낡고 바보 같은 입장 같은 거 넣어서 매장하고 방위 분야의 산학연 제휴를 더 추진하자. 한국은 후진국인데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더욱 이를 향해 군사기술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군사산업 국가 체계로서는 일본보다 훨씬 성숙하고 있어 한국은 유엔의 분야는 한국이 훨씬 앞섰구나라는 등 우리나라의 굉장히 높은 기술 수준에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한신학 군사반 전문 블로거는 우리나라가 공개 행사를 가지기 전에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기술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봤는데요. 당시에 중국의 블로거는 한국군 고등훈련기 티어10을 통해 이제 막 항공기 산업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5세대 전투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X-47배 같은 첨단 스텔스 공격기는 5세대 모델에 비해 기술이 훨씬 까다롭다며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블로거의 전망과 달리 북한이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해냈고 그것을 공개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저력을 실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빨리 만들길 잘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또 한국의 짝퉁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한국이 육내 군사력에 물이 올랐다. 역시 나로우까지 만든 대한민국답다. 항공기술마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훌륭하다라는 등 우리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는 단시간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연구하여 왔는데요.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사업은 2010년대 처음 시작되었는데 시작될 때부터 국가 비밀 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시험장 내에서 가오리엑스의 비행 영상을 시연했지만 비행 영상 촬영 등 외부 반출은 금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한 언론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방부 관계자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미국은 6세대 전투기가 벌써 시험 비행이 있고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도 6세대 전투기 개발 중인데 한국은 사전 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냐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은 언론사의 질문에 6세대 전투기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언론사는 주변 국가와 전투기 기술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을 우려해 질문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실망한 나머지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우리 정부가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국가 비밀 무기로서 6세대 전투기 기술 축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선행 연구 때문인데요. 구독자분들 중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스텔스 기술 개발 역사는 상당히 깁니다. 그 시작은 1990년대인데요. 미국이 걸프전을 통해 117 공격기가 큰 활약을 펼치자 전세기가 발칵 뒤집어졌고 우리 정부 또한 117 스텔스 공격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7 스텔스 공격기 출현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상이다. 대형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으니 그간의 상식을 뒤집어 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1996년 2월에 국방부와 공군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무기체계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오리 X가 미 공군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미 해군의 세계 최초 무인 스텔스 전투기인 X-47 페가수스 등과 유사한 형상을 취하고 있는 이유도 이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스텔스 기술 중 항공 분야 기술을 담당한 곳이 바로 국방과학연구소 체계개발본부이며 이미 1999년 7월부터 스텔스 형상 설계와 재료 개발 과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다 앞서서 스텔스 기술의 다른 한 축인 레이더 흡수제 개발은 1997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300여 종의 다양한 무기계류 금속계 물질을 사용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전 손실 다성 손실 분극 손실 기능 모두를 갖춘 나노 구조의 레이더 파흡수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레이더 전파 흡수제를 개발하면서 각각의 재료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향후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을 가능하도록 기반을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레이더 전파 흡수제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X밴드 총 3개 대역에 걸친 레이더 전파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강력한 광대역 전파 흡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를 검증하고자 2002년 4월 공군의 협조를 받아 팬텀 전투기의 국산 레이더 전파 흡수제를 도포한 후 실제 라이센스 장비를 사용해 RCS를 측정한 결과 예측할 수준의 RCS 저감 능력을 실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더 전파 흡수제는 물론 산소 복합제 구조제의 레이더 흡수 물질을 추가한 레이더 전파 흡수 구조제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의 생산 기술도 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레이더 전파 흡수 구조는 2015년에 시험 비행에 성공한 가오리 X에 탑재되어 그 성능과 신뢰성을 증명했으며 현재 그 기술이 KF의 보람의 블록원에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텔스 무인기 개발 사업은 추가적인 확장 효과도 불러왔습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내장형 웨콘 베이 기술과 스텔스 형상 및 레이더 전파 흡수제 관리 기술 매립형 전자광학 추적기 기술 통신 안테나 기술이 KF-21 블록 3에 그대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기반 기술의 확보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데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투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해군 함정이나 해병대 상륙 장갑차 각종 미사일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오리 X와 KF-21 보람의 이전에 최초의 시도는 2000년대 이후 건조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등 국산 해군 함정 설계 스텔스 기술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여러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미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도 여러 국가들의 기술을 벤치마킹과 역설계를 반복하며 원천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 확보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오리 X가 거의 100% 국산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문제시되었던 항공기에 들어가는 터보팬 엔진을 국산화한 것입니다. 최초에는 러시아를 통해서 대양 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의 설계도와 원천 기술을 이전받고 프랑스의 마이크로 터보사로부터 엔진 통합 기술을 이전받아 해성용 세스 760회 터보제트 엔진을 개발했는데요. 미사일 엔진 기술과 나중에는 지사의 F404 터보팬 엔진을 면허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여 마침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 사용할 5,500kg급 이상의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몇몇 년 안에는 8급 이상의 추력을 가진 터보팬 엔진에
핵심 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항공우주 기술 100% 국산화의 꿈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언젠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과 밤낮으로 고생하는 기술 연구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국방무기에 돈 쓴다면 세금 내는 것도 아깝지 않다. 일본 네티즌 한국이 후진국이냐? 국가연 내부 스파이나 정권 스파이를 없애 외부로 정보가 못 넘어가도록 해야 함. 국방과학연구소 노고에 감사드리고 주족들의 오줌 지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직도 이 나라엔 자주 국방은 망상이라는 인간들이 넘칩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어먹을 생각부터 하죠. 대내외적으로 고문관들이 우글거리는 나라에서 정말 이만큼 온 것도 기적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방을 세계 제1위 국방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